이거는 또, 아니 뭐 손흥민 5점 줄 수 있다 쳐. 근데 라멜라가 7점이라고? 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경기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25일 만에 출전을 했죠. 2월 17일 에스턴 빌라전 이후로 그때 이제 팔부상 당해서 수술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중단이 돼서 오랫동안 좀 공백기가 있었는데 선발로 나와서 풀타임 소화를 했습니다. 순간순간 번뜩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전반전에는 특히 몸놀림이 가보여 보였는데 동료들의 지원이 좀 아쉬웠습니다. 해리 케인은 몸이 전혀 올라오질 않았고 라멜라 이놈의 자식은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 적절한 패스가 들어오질 않았었고요. 베르베인하고 좀 호흡이 잘 맞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뭐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가장 먼저 유효 슈팅을 기록한 것도 손흥민 선수였고요. 또 전반전에는 아주 기가 막힌 헤딩 슈팅 아주 좋았는데 이게 또 대야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득점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뭐 오랫동안 그런 넉 달 동안 쉬었던 그런 선수인 것을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성공적인 복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경기는 1대1로 마무리가 됐는데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결과였어요. 80분 동안 앞서 나가다가 마지막 10분을 버티지 못하고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자, 경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토트넘 포메이션입니다. 4-2-3-1로 나왔고요. 루카스 모우라가 선발 제외된 것이 굉장히 좀 의외였죠.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경기 전에 훈련하다가 좀 부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고, 하지만 가장 큰 예외적인 상황은 토비 엘더베일트가 아예 선발에서 빠진 겁니다. 벤치에는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이날 무리뉴 감독의 선택은 에릭 다이어를 선발로 썼어요. 에릭 다이어하고 다빈손 산체스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엘더베일트 또 베르통원 두 선수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얀베르통원은 6월 30일까지가 토트넘 계약입니다. 일단 토트넘은 올 시즌 끝까지라도 같이 좀 있으려고 초단기 계약 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베르통원이 오케이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다이어와 산체스 콤비, 그리고 왼쪽에는 벤 데이비스, 오른쪽에 오리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에릭 다이어가 좀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이날 경기를 잘했어요. 제가 이제 중계하는 중간중간에 버질 반다이어 모드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비 장면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역시 좀 미스가 있었죠. 교체 투입된 상대팀 이제 폴 포그바 선수, 포그바도 거의 6개월 만에 출전했는데 짧은 시간 뛰면서 또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포그바에게 어깨를 뺏겼는데 이걸 좀 볼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파울이 나와서 페널티킥을 내줬고 이걸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성공을 시키면서 1대1이 됐습니다. 뭐 이게 PK냐 아니냐 뭐 말이 많은데 뭐 일단 좀 심판에 따라가지 안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저는 뭐 반칙 맞다고 보고요. 페널티 박스 아니니까 PK 줘야 되고 1대1 상황에서 또 한 번 PK가 나왔죠. 이때도 에릭 다이어였는데 이거는 VAR 통해서 번복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었죠. 어쨌든 토트넘 팬들은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페널티킥의 약자가 이제 PEN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니라 펜체스터 유나이티드다. 심판 모스 심판인데 이날 모스 주심이 맨유 밀어줬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80분 잘했지만 에릭 다이어가 마지막 10분을 잘 버티지 못하면서 토트넘이 승리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토트넘에게는 제가 뭐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뭐 1대1 맞췄습니다. 예상. 1대1 무승부? 예상을 좀 해봅니다.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트넘은 이 경기 지면은 사실상 끝이었고 그래도 승리를 해야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데 무승부도 좀 타격이 있죠. 뭐 물론 맨유도 지금 5위긴 합니다만 지금 뭐 워낙 쫓아오는 팀들이 무섭기 때문에 승점을 더 따야 되는 상황에서 하지만 오늘 맨유는 이날 경기 내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무승부로도 일단 솔샤르 감독이 좀 마음을 좀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토트넘의 이런 포메이션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날도 윙백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뭐 왼쪽 윙어로 나와서 물론 공격 상황에서도 많이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만은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공격수로서의 역할도 물론 많이 보여줬지만 상대팀 오른쪽 풀백인 완 비사카가 공격 올라올 때마다 거의 뭐 전담 수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최종 후반전에는 최종 수비까지도 내려와서 걷어내는 모습 많이 보여줬고 코너킥 수비 때도 이 헤딩으로 걷어내는 장면 여러 번 나왔었고요. 오른쪽에서 오리에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오버래핑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3명의 수비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커버를 해주고
그렇게 남겨진 이 밴데비스가 중앙으로 가면서 남겨진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술적인 운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선수가 수비적인 부담도 많이 가져갔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거의 뭐 아마 오랜만에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소비가 많이 됐을 거고요. 뭐 팀이 많이 수세에 있었기 때문에 수비 쪽에 많이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빛날 상황들은 많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맨유 포메이션 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포그바 선발 기대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포그바가 나오진 않았고요.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포백 앞에 서고 그 앞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저는 그렇게 인상적인 경기를 하진 못했다고 봤어요. 물론 페널티킥으로 골을 뽑아내긴 했습니다만은 상대팀 이제 시소코하고 윙크스가 번갈아 가면서 특히 이제 윙크스 선수가 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많이 경계를 하면서 이 선수가 제대로 된 어떤 패스를 앞쪽으로 많이 찔러주지 못하는 드리블 시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토트넘이 효과적으로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견제를 했던 그런 시합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제 교체 카드가 드나드는 과정에서 두 팀 모두 교체 변화가 많이 있었고 포그바가 들어왔을 때 포그바에 대한 견제, 포그바가 이 경기 중에 굉장히 혼자 남겨진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패스도 많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최전방으로 침투를 하면서 에릭 다이어를 낚아서 페널티킥을 만들어내는 아주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줬죠. 마시알 같은 경우는 거의 이날 뭐 해리케인도 많이 부진했지만 그래도 해리케인은 수비를 끌고 다니는 역할들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는데 마시알 같은 경우는 물론 결정적인 슈팅이 한 번 있었습니다. 유리스 골키퍼 선방에 막혔던 그 장면을 제외하면 거의 뭐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경기였죠. 네. 전체적으로 맨유는 이 코로나19 휴지기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휴지기가 오기 전에 토트넘은 6경기 연속 무승이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1경기 연속 무패였습니다. 실점도 2경기 빼고는 전부 무실점을 했을 정도로 아주 조직적으로 상승세였던 퍼거슨 감독 체제 이후로 가장 폼이 좋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두 팀이 만났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해리케인, 손흥민, 시소코가 없었을, 베르베인도 없었던 상황이었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연된 채로 진행이 된 경기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경기 끝나고 MVP 투표 결과 공식 MVP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저는 그래도 요리스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받았습니다. 뭐 보시면 투표 뭐 거의 몰표를 받았어요. 좀 의외인데 팬투표에 의해서 공식 그 MVP 결정이 되니까 뭐 받아들여야겠죠. 토트넘은 베르베인, 요리스, 손흥민에게 이제 표가 좀 갈렸는데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아주 몰표가 왔습니다. 뭐 일단 뭐 축하하고요. 자, 평점 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끝난 직후에 지금 헛토크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평점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AI, 그렇게 신뢰도가 높진 않습니다만 AI 평점을 제공하는 후스코어닷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을 잘 주면 기분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평점이 좀 약간 애매해요. 지금도 보면 요리스, 손흥민, 베르베인, 게다가 라멜라가 평점이 7.2점으로 같습니다. 경기 전체 MVP는 7.8점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줬고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날 좀 라멜라 선수 좀 아쉬운 게 토트넘이 지금 무리뉴 감독이 온 뒤로는 더군다나 이 속공을 굉장히 중시하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볼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또 동료들이 움직일 때 동료의 어떤 몸통이 아니라 앞쪽에 공간에 떨궈주는 패스를 빠르게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날 델레알리가 빠진 그 2선 미드필더 중앙에 투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볼을 잡으면 항상 지연을 하고 볼을 잡은 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래서 라멜라가 볼을 잡으면 늘 2명, 3명이 에워싸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거기서 볼을 뽑아내고 동료에게 다시 볼을 연결시켜 준다면 다행인데 뺏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그래서 좀 화려한 플레이어이긴 합니다만 과연 무리뉴 감독 축구에 맞는 것인가. 물론 델레알리가 징계로 빠지고 루카스 모우라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또 로셀소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교체로 출전을 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후스코어닷컴은 라멜라한테 평점을 7.2점을 줬어요. 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해리케인 6.3점 줬고요. 제임스 5.8점, 레시포드 6.2점, 마시랄도 6.1점. 뭐 다른 평점들은 그래도 좀 준수하게 준수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비슷하게 평점을 줬네요. 자, 그러면 풋볼 런던 한번 보겠습니다. 풋볼 런던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지금 평점이 올라왔는데 여기 평점이 제 생각하고 더 많이 좀 일치하더라고요. 일단 요리스 골키퍼한테 평점 9점을 줬습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네. 그리고 오리에게 5점, 산체스 7점, 에릭 다이어 6점, 벤 데이비스 7점, 해리 윙스 5점, 시소코 6점, 베르베인 8점, 에릭 라멜라 7점, 손흥민 5점. 이거는 또, 아니 뭐 손흥민 5점 줄 수 있다 쳐. 근데 라멜라가 7점이라고?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베르베인의 크로스를 받아가지고 아주 좋은 헤딩 슈팅을 했지만 막혔고, 근데 후반전에 좋지 않았고 프리킥도 안 좋았다고 악담을 했네요. 네. 그리고 석 달 이상 쉬고 나온 선수처럼 플레이했다. 하지만 5점은 너무 박한데 연결도 많이 시켜줬고 수비 가담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해리케인 3점. 이거는 좀 이해가 가네요. 해리케인한테 좀 미안하지만 해리케인이 거의 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로셀스 6점, 제드슨 5점. 이 풋볼 런던은 런던 연고의 매체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평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 125일 만에 복귀 전 뭐 오랜 공백기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평점은 5점 준 그런 매체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좀 토트넘은 새롭게 발생한 부상자들이 얼마나 오래 이탈할지 좀 고민거리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수비 라인, 네, 베르통원의 계약 문제, 또 알더베르트의 컨디션, 에릭 다이어를 계속 중앙에 쓴다면 이 선수가 참 능력은 좋은데 결정적인 실수들을 꼭 하니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24일 수요일 새벽에 웨스트햄과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 못 이기면 챔스 티켓 사실상 끝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될지 네, 아무튼 토트넘 손흥민 선수 컨디션이 그래도 올해 쉰 것에 비하면 나쁘지 않다는 거 확인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생각은 좀 들고요. 또 로셀소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베르베인의 몸 상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델레알리까지 복귀를 한다면 토트넘의 공격력, 물론 해리케인이 좀 더 올라와야겠습니다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무엇보다 시소코가 들어와서 중원에서 정말 든든한 플레이를 해줬기 때문에 시소코 윙크스 조합 정도면은 토트넘이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